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이면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서희원 아나운서. 네, 100살까지 살고 싶은 아나운서 서희원입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아주 유용한 건강 정보, 아주 설명을 정말 잘해 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경현 치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교정 전문의 경현입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 전에 서희원 아나운서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네. 사람 첫인상 볼 때 어디 가장 먼저 보세요? 저는 아무래도 눈을 보는 것 같아요. 눈. 그 눈빛이 주는 사람만의 느낌이라는 있죠, 게 있더라고요. 있죠. 네. 저도 물어봐 주세요. 그럼 박혜진 아나운서는 어디 보시나요? 저는 이 인매, 저는 이제 말을 하는 직업을 가져서 그러는지 네. 이 인매나 그 치아의 그 가지런함 이런 네. 거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첫인상이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굴이 예뻐진다. 어때요? 예뻐지나요? 아니, 우리 선생님 꼭 대학교 선배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이제 이게 젊은 느낌이신데 네. 지금 선생님도 혹시 분이신가요? 네,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뭐 사진이나 어떤 촬영을 앞두고 이렇게 미소를 지을 때 만약에 치아가 가지런하고 좀 깨끗하고 뭐 아무튼 좀 그렇다면 괜히 자신감도 생기고 좀 그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삐뚤어진 치아나 돌출입, 주걱턱 등으로 좀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도 이제 치아 교정을 통해서 자신감 있고 더 자연스러운 미소를 찾으시게 되고 그럴 경우에 저도 아주 큰 보람을 느낍니다. 네. 아무래도 이 외모 때문에 교정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난 이 정도면 만족해 하시는 분들은 굳이 교정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물론 외모적으로는 본인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치아 교정을 통해 가지런하고 조화로운 치아를 갖게 되시면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치아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 우리 선생님, 꼭 대학교 선배 같지 않아요? 아니면 후배 같기도 하고, 아니, 너무 이제 이게 젊은 느낌이신데, 네. 지금 선생님도 혹시 교정 중이신가요? 네, 저도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흔히 말하는 예. 돌출입 교정이라고 하는 걸 저도 하고 있는데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굳이 그것까지 밝히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딱 캐치를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예. 어떤 미관상 교열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건강상 또 이유로 교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정교합 같은 건데 부정교합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윗니하고 아랫니가 잘 맞물리지 않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부정교합은 얼굴 뼈에 부조화가 있는 골격성 부정교합과 치아에 문제가 있는 치성 부정교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어금니만 물리고 앞니는 물리고 있지 않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말할 때 정확하게 발음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발음이 네, 세겠죠. 맞습니다. 네. 뭐 음식도 잘 못 씹을 것 같고요. 네, 네,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개방교합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씹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발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주걱턱이라고 하나요? 앞으로 턱이 좀 나오신 분들도 교정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주걱턱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흔한 부정교합 유형인데요. 교정 치료를 통해 앞니의 기능과 발음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정을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하는데 최근에는 뭐 그 지금 치아 상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치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뭐 설명해 준 프로그램이 또 새로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3D 기술을 적용하여
실제 환자분의 치아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이 될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네. 그 과정을 이렇게 단계별로 애니메이션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와 그 치료 과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환자의 이 모델이 스캔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입안의 상태를 스캔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한 상태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3D 데이터로 변환을 주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를 진행할지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게 지금부터입니다. 이 아치의 형태를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넓이도 적절하게 맞춰서 조절을 이렇게 합니다. 이 초록색은 우리가 치아가 말하자면 비포죠. 치료 전의 치아의 위치고요. 흰색은 치료 후의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전 후에 치아들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얼만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는 거고. 자, 뭐 이런 어떤 좀 미를 위해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중요하게는 건강을 위해서 교정은 또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정을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교정 치료 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교정 치료는 평균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입 안과 입 주변 구조를 리모델링하는 치료입니다. 그런 만큼 성급하게 시행해서는 안 되고요. 엑스레이, CT, 사진 등을 통해서 그 치아와 잇몸, 그리고 얼굴의 골격, 그리고 얼굴의 그 근육과 표정까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최근에는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앞면에 3D 스캔과 CT 자료를 연동해서 환자의 얼굴도 3차원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3D로 촬영해서 이렇게 현재 상태를요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얼굴의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비대칭이나 얼굴 비율, 가로 비율, 세로 비율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AI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얼굴 형태를, 얼굴 골격을 인식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르던 거를 이제 얼굴 이제 같이 맞춰줍니다. 얼굴 사진과 엑스레이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이고요. 이제 정밀 검사를 하시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넣고요. 아랫니도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비포와 애프터인데요. 옆모습을 봤을 때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입술이 들어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치아가 얼마만큼 이동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기술이 좋아지긴 했네요. 맞아요. 이게 교정 전과 후의 얼굴의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환자분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반길 수 있는 그런 소식 같은데 그 교정하면서 그 치아의 자리 아니면 이제 입가, 입 주변이라고 하죠. 여기에 라인까지도 사실은 되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미리 볼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어떻게 변할까 하면 괜찮아질까 하는 그런 우려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교정을 하고 싶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만류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종종 잇몸이나 치아의 상태가 정말 안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교정만으로 모든 치료를 다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럴 때는 임플란트 또는 보철 치료를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계획도 달라지는 건데 아까 선생님께서는 교정 치료가 이제 평균 2년 정도 걸린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치료 기간도 또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부정교합의 종류와 그 심도 그리고 치아와 잇몸의 상태에 따라서 짧게는 뭐 3, 4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이건 제 지인의 고민인데 지금 20대 초반이고 대학생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부정교합이 약간 있었는데 이제 교정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거죠. 근데 교정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일반적인 치아 교정의 경우에는요. 연구치열이 완성되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이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데요. 혹시 유치가 빨리 빠지거나 연구치가 뼈 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빠른 치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에서 시행되는 성장 교정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시행되는데 그 부정교합의 종류와 그 심도에 따라서 치료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 받으시고 전문의에게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하루라도 좀 젊고 몸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적응할 수 있는 젊은 시기에 받으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제가 잘 전달해 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 교정이라는 거는 치아의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인위적인 행위니까 통증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예요? 그렇죠. 예. 치아가 뼛속으로 이동하면서 뻐근한 통증이 생기는데요. 보통 3에서 5일 정도 지속되고요. 이게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이레놀 계열의 진통제를 드시면 치아 이동에 방해 없이 진통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교정할 때도 이 중요한 밥은 계속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좀 신경을 써야 되는 식습관이나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단단하고 질긴 음식 혹은 끈적거리는 음식 그런 것들은 교정장치 변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음식물이 잘 낍니다. 그래서 양치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죠. 네. 예전에 그 어린 시절에 제 친구들 교정 교열하는 친구들 보면은 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교열 때문에 못해가지고 되게 막 너무 먹고 싶어 하던 친구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정을 할 때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잘 끈적여서 끼고 질긴 것은 이 교정 교열에 방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음식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양치 뭐 잘하는 건 기본이고요. 자, 교정할 때 주의사항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주변에 이제 교정하는 분들 보면 교정을 하고 있는 기간도 중요하지만 이걸 다 마친 그 이후의 관리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네, 교정 치료가 끝나도 그 치아들이 다시 원래 위치로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틈이 이렇게 벌어지고요, 이렇게 삐뚤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지장치를 꼭 해야 하는데요. 치료 후 첫 6개월에서 1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정기 체크 시의 상태에 따라서 그 유지장치의 착용 시간과 빈도를 줄여 나갑니다. 교정 끝나고 나서 팔자주름이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그게? 네. 네, 발치 교정의 경우에 팔자주름이 생기거나 이렇게 볼이 이렇게 홀쭉해지면서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돌출됐던 부분이 들어가면서 얼굴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술이나 피부가 좀 얇은 분들 혹은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연령대의 환자분들은 그에 맞춰서 치료의 목표를 좀 줄입니다. 좀 덜 넣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절충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교정이 어쨌든 건강하고 좀 아름다운 그 치열을 위해서 하는 건데 뭐랄까요? 부작용? 이런 거는 따로 없을까요? 치아 표면의 탈회, 잇몸 염증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요. 교정용 칫솔, 치간 칫솔 이용해서 칫솔질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3개월에 한 번씩 불소 도포 그리고 또 수시로 스케일링을 해서 모두 양치질 잘 해주시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치아 관리에 있어서 뭐 교정뿐만 아니라 평상시 사실 양치 습관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자면 칫솔 모의 크기? 뭐 이런 것도 혹시 중요할까요? 이렇게 이제 교정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네. 안 그래도 복잡한 입안의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죠. 여기 브라켓이 붙어 있고 철사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청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어떤 도구를 쓰는지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네. 구석구석 잘 닦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 이렇게 구석구석을 잘 닦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칫솔만 쓰시기보다는 칫솔 모두 좀 이렇게 안쪽에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 칫솔이 있고
좀 잘 제거할 수 있는 칫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뭐 일반 칫솔, 교정용 칫솔, 치간 칫솔 여러 가지 다 골고루 사용해서요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칫솔모가 작냐 크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구석구석 잘 잡는 게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이 시간 되게 기다리는데요. 우리 서효원 아나운서가 준비하는 코너죠. 네,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그 어릴 때 손가락 빠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부정교합이랑 연관될 수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물론입니다. 손가락을 빠는 습관이 네. 일시적인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이 위턱과 아래턱의 성장에도 영향을 주고요. 얼굴형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아, 주로 뭐 어떤 방법 혹시 추천해 주시는 거 있어요? 우선은 예. 식초나 신맛이 나는. 네, 아, 신맛이 나는 식초나 네. 쓴맛이 나는 그런 연고 같은 것들을 발라서 아이가 이제 손가락을 빨고 있을 때 네네. 보통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빨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게 그런 행동 요법을 쓰기도 하고요. 치과에서도 또 입안에 장치를 넣어서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신맛 말고 쓴맛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홍삼을 묻혀가지고요. 아이가 홍삼 맛을 어린 시절부터 봤습니다. 이게 손가락 빠는 거 고치려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인상을 쓰다가 이 맛이 익숙해지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신맛과 쓴맛을 병행하면서 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 네. 주셨고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제 교정으로 얼굴이 예뻐진다. 이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예뻐지나요? 네, 많은 분들이 네. 교정 치료를 통해 예뻐지고 잘생겨지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네. 또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또 교정 전문의에게 있어서 필수 역량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AI 기술도 그런 요구를 좀 더 세심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괜찮죠? 치아의 상태가 저 궁금해요. 막 크게 웃지 않아. 앞에서 저희는 괜찮은 걸로 네.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아, 정말 너무 네. 네. 네, 괜찮은 걸로. 예.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부정교합도 이게 유전이 되나요, 선생님? 네, 유전적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 유전이어서 뭐 턱뼈와 치아가 뭐 나지 않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개별적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유전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걱턱 자체는 좀 유전적 성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 치료를 받으러 가셨을 때 가족분들 중에 주걱턱인 분이 있으면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치료 또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마지막 갑자기 네. 드는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긴장하시지 마시고요. 이거 갑자기 훅 들어가는 질문인데 왜 사람 중에 무의식적으로 이를 좀 앙 다무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말씀하실 때도 여기에 좀 힘을 주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잘 때도 심지어 이를 약간 앙 다물면서 주무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혹시 부정교합이나 이 치아의 고르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치아의 부정교합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치아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제 입안에 스플린트를 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주니까 네네. 그걸 줄이기 위해서. 네. 그렇군요. 해결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게 이렇게 Q&A 준비해 주신 서효원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 교정이었습니다. 뭐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들 많이 저희가 소화했는데 혹시 서효원 아나운서는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전 AI 기술로 교정 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진짜 요즘 네. 세상은 안 되는 게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경연 선생님께 그 시청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뭐 사실 잇몸 고민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치아 고민, 교정 고민 아마 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좀 조언의 말씀이랄까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치아 교정은 치과 중에서도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치과 전문의를 찾아서 상담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저 또한 환자분들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 주제 교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